그리고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첫 번째는 모르는 동네 걷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고독은 조용히 스며 들어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세상은 점점 내 관심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집 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숨죽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 차가운 감정이 몸과 마음을 갈아먹습니다. 이 고독을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낯선 동네로 걷기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두세 정거장만 가도 지하철로 한두 코스만 내려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모르는 골목,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가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고독을 산산조각냅니다. 모르는 동네를 걷는 순간 내는 깨어납니다. 새로운 풍경, 낯선 냄새, 처음 듣는 소리들이 지루했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내 발로 걸으며 발견하는 작은 변화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벽에 걸린 이름 모를 벽화 동네 시장 구석에 숨겨진 오래된 분식집, 영원 벤치에 앉아있는 강아지들. 이런 작은 만남이 고독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낯선 골목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인사하는 이웃 손 흔드는 아이들, 담장 넘어 웃는 노부부, 이 모든 순간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같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동네를 걷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세상 안으로 데려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집 안에 갇혀 있으면 고독은 점점 깊어지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고독은 서서히 물러납니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고 눈빛의 생기가 돌아오며 삶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편한 신발 하나, 가벼운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를 갈지 미리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을 옮기면 됩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을 때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여성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은 바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그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혼자 걷기 여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집 앞 버스에 올랐고 평생 가보지 않았던 옆 동네 시장에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골목 정겨운 이웃들, 생선 비린내와 떡볶이 냄새가 섞인 활기찬 거리 속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고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세상은 나를 아직 기다리고 있었구나. 지금 그녀는 매주 다른 동네를 찾아다니며 걷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하나씩 정복하는 재미도 느끼고 걷는 길마다 작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네, 이젠 하루가 심심할 틈이 없어요. 내 발이 고독을 이겨냈어요. 오늘 당신도 모르는 동네로 걸어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고독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발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버스나 타고 창밖 풍경 따라 노래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고독은 조용히 삶을 젖먹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반복하며 시간이 흐릅니다.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내 삶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절망감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영혼이 천천히 말라가다가 어느 순간 몸까지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고독을 깨는 가장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 버스나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창밖에 보이는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 하늘의 구름을 따라 단순하게 말처럼 흥얼거리면 됩니다. 버스에 올라서는 순간 몸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모르는 설렘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버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낯선 거리 사람들의 표정, 흔들리는 나무십 하나까지 모두 내 노래의 가사가 됩니다. 노래는 엉성해도 좋습니다. 박자는 틀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과 내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밖을 보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 내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터지고 상상력은 살아나고 굳어있던 마음이 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내가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도 외롭다는 감정도 버스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사람들 틈에서 나만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에 따라 노래가 달라지고 슬펐다가 웃게 되고 웃었다가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이 진짜 내 인생의 노래가 됩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멜로디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버스 안그 흔들리는 좌석 위에서 마음 가는 대로 노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극심한 고독을 겪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자식들도 바빠져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 버스나 타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올라탄 버스는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저기 노란 꽃 핀 공원에 나 혼자 걸어가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웃겨서 혼자 킥킥 웃다가 계속해서 노래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빨간 지붕집 아래에 강아지가 짖네. 내 마음도 따라 짖네. 그 푸른 하늘 구름 지나가네. 내 시름도 따라 흘러가네. 엉성한 노래였지만 그렇게 한참을 흥얼거리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작은 재래시장이었고 그는 시장 구경을 하며 길거리 어묵도 사 먹고 사람들 틈에 섞여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산 것 같다. 지금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 버스를 타고 노래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느새 고독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당신도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버스를 타고 마음 가는 대로 노래를 흥얼거려야 합니다. 내 세상은 여전히 넓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노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세 번째는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겠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시작입니다. 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돈을 움켜쥡니다. 살아온 3월 동안 아끼고 또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탓입니다. 혹시라도 다칠까, 혹시라도 아플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통장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옮겨진 돈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두려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돈은 쌓이는 순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순간에만 생명력을 가집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사 먹고 즐거운 공연을 보고 오래 꿈꾸던 취미를 시작하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통장 속 숫자를 지키겠다고 홀로 침묵 속에 파묻혀가는 인생보다 웃고 즐기며 오늘을 사는 인생이 훨씬 더 값집니다. 그 외로움을 이기는 시작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외로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나는 소중하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고독이라는 괴물과 맞설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한 번 지갑을 열 때마다 삶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사는 것,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공방에서 작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 모두가 내 삶의 온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겠다는 결심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삶을 이제는 뒤집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의 눈총에 주눅 들지 말고 내가 웃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당당히 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나를 위해 쓸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움켜쥐는 순간 돈은 차가워지지만 나를 위해 쓰는 순간 돈은 따뜻해집니다. 그 온기가 외로움을 몰아내고 다시 삶을 빛나게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통장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줄 작은 용기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자식, 손주들에게 필요한 건 아낌없이 내어줬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움츠러들어 하루하루를 적금처럼 아껴 살았습니다. 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작은 공방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피 싼 것도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내가 이런데 돈을 써도 될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자기 하나를 완성하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게 몇십 년 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달 한 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영화관에 혼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점점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나를 구했어요. 내가 내게 돈을 쓰기 시작한 날,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움켜쥔 손을 펴고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고독을 이기는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당히 따뜻하게 지갑을 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진짜 비결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네 번째는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은 점점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어야 살 것 같아서 비위를 맞추고 불편을 참으며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때 마음은 지쳐갑니다. 억지로 웃는 표정 뒤에는 쌓여가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받고 내 감정을 숨기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마다 고독은 깊어지고
결국 스스로를 갈아먹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노년에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 감정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지만 편안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짜 고독은 사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곁에 억지로 남아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싸움입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삶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눈치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노년의 품격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고독을 이깁니다. 네, 그리고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한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억지로 이어진 10명보다 진심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평생 친구 모임을 억지로 유지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헐뜯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마음이 무겁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아껴주는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외로워질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네, 처음엔 모임이 끊긴 공백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취미 교실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교도 헐뜯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끊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따뜻해졌어요. 외롭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어요.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뜻밖의 방법 중 5번째는 작은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고독은 은밀하고 끈질깁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대화한 줄 없는 하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얼어붙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듯 보여도 깊은 곳에서는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이 고독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기차로 한 10간 거리에 소도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바닷가, 근처 산책길 끝에 있는 작은 절집, 이런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짐도 무겁게 쌀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가방 하나 편한 운동화 하나면 됩니다. 작은 여행은 무기력한 일상에 칼날을 씁니다. 낯선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멈춰있던 감정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이 공기 냄새가 다르고 하늘 색깔이 다르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조차 새롭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깊은 고독을 단숨에 흔들어 깨웁니다. 여행을 가면 길을 묻기 위해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음료를 사면서 짧은 인사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소한 대화 하나가 마음의 얼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스스로를 돌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낯선 풍경 속에 홀로 서서
세상을 다시 마주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힘이 깨어납니다. 작은 여행은 생명을 되살리는 소생술입니다. 지루하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탈출구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모래 사장을 걷거나 작은 시골 마을에 들러 오래된 돌담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독이라는 괴물은 익숙한 공간에만 머무릅니다.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고독은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들면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무표정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TV에서 작은 여행을 시작해보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무작정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0간 거리의 작은 해변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자마자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파도 소리만 듣고 있는 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한 번 가까운 곳으로 작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책길, 시골 장터, 작은 사찰 곳곳을 누비면서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노파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주인과 나눈 짧은 대화 시장 골목에서 사먹은 뜨끈한 어묵 한 꼬치, 그 모든 순간이 삶의 조각이 되어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여행이 내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했어요. 작은 여행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세상을 다시 만났어요. 6번째는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들은 외로움이 무서워서라도 인연을 붙잡아 두려워합니다. 네, 그러나 그 인연이 진짜 나를 살리는 관계인지 아니면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가족이니까, 예정이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그리고 결국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끊지 못하면 고독은 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더욱 텅 비고 허전해집니다. 가식적인 대화, 피곤한 만남 억지, 웃음은 내 영혼을 갈아먹습니다. 이런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외로움을 깊게 만들고 결국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작정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진심 없는 인연,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이용하려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쉬워할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끊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식과 의미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요하고 따뜻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안녕.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허기를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부릅니다. 그리고 진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나를 아끼고 내 평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관계도 선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 10명보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한 명이 내 삶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친구 모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험담을 일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다녀오면 항상 마음이 허탈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끊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는 정중하게 연락을 끊고 대신 평소 가고 싶었던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요가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인연을 끌어안던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만 남기니까 오히려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당신도 결단해야 합니다. 네. 외로움을 진짜로 이기는 방법은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